지금 국회 운영위원장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이라고요? 안 내놓고 있어요. 개기고 있어요. 계속.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키워드로 만든 건데요. 전통적으로 국회 운영위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여당이 맡아줘야 이게 국정이라는 게 정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스포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심이 국회 운영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게 맞는데 근데 아직까지 정우택은 그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진전도 잘 안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슬슬 피하는 거야. 이거 곧 내놓는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 내에서 운영위원장을 꼭 여당 대표가 맡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장 일당이 맡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두 가지 다 속하지도 않아. 여당도 아니고 제1당도 아니야. 관례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게 그 관례잖아요. 그래서 지난 12월에 정우택이 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고요. 12월에 맡았어요. 그럼 몇 달 안 됐죠. 그런데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여당이 바뀌었는데 그럼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내놓고 있고요. 이게 지금 위원 명단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11명, 자유한국당 10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2명, 정의당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100% 정우택이 뺀질뺀질 빼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장도 계속 그러니까 간담회처럼 수시로 연락을 해서 이게 조정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게 정세균 의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민주당 출신이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게 의장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이 정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상임위 구성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이게 원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지만 큰 조정이 있을 때는 한번 또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정우택이 진짜 이 룰을 어기는 거예요. 진짜 완전 양아치 같이 그냥 뺀질뺀질거리면서 빠지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근데 이거는 빨리 뺏어와야죠, 사실. 예.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왜냐하면 이 자리 자체가 국회의 운영과 대통령 인권위를 담당을 하고요. 견임하는 게 상임위원회로 그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직을 하게 돼 있는데 국회 운영은 국회법, 기타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과 하고 줄줄줄줄 나가는 게 정말 이들이 쥐고 있는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좀 전에 했던 홍준표 키워드에서 그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홍준표가 당시에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정당의 원내대표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내대책비라고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받아다가 자기 부인한테 줬던 사건이에요. 받으면 내 돈 되는 거다라는 논리로. 그때 현금으로 챙겨가지고. 그때도 국회 운영위원장은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던 게 관례인데 아까 관례란 말이 나온 것이 바로 이게 허점인 거예요. 관례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찍어서 만들어진 규정도 없는 것 같고 역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정우택도 자기가 그 자리에 내놔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웍세 비슷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뺏어올 수가 없고 정우택이 협조하에 그걸 이양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원래는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뭐 이렇게 선출해서 해가지고 합의된 양당에서 당 사이에서 합의된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이게 관리에 따라서 이렇게 뭐 선수가 더 많은 분, 선수가 같을 때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 상황이 변했을 때는 위원장이 알아서 다 챙겨요. 그렇죠. 근데 현 간사들이 누구냐면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고 자유한국당 김선동 간사고요. 의원이고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고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구성을 한 간사들이 또 위원장을 정우택을 세운 거잖아요.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박완주 의원님이라는 건 오늘 처음 봤는데 박완주 의원님이 계신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됐으면 정우택 의원이 진짜 완전 뺀질뺀질하게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 간사들이 각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 정도 될 거예요. 예. 박완주 의원님이 진짜 전투적이시거든요. 이런 정무적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끈질기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들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 리스트만 쫙 봐도요. 강병원, 기동민, 김병욱, 김한정, 박혜련 등등등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정우택한테 압력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 건 정말 뺀질이가 도망 다녀도 지금 아예 나 몰라 배째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명백. 아까 오늘 방송 초반에 그 야수님이 이야기했던 정우택 관련한 비리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자가 대한민국 국회에 지금 운영위원장인 거로 있는 거예요. 섬찟한데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만 발목 잡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도 지금 발목 잡기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쪽에 조금이라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장 문재인 정부의 발목 잡는 거 말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홍준표도 저지를 하고 있고 정우택도 비전이 없고 예. 그리고 지금 당권 잡겠다고 나선 후보들 몇몇마다 다 비호감인데다가 여러분들 생각해. 일반 보통 국민이라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치인이 당대표나 어떤 얼굴마다 비슷한 거라면 호감을 느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연아 의원요. 그나마 사실상의 바른정당? 예. 네. 나 좀 잘라주세요. 막 이렇게 읍소하고 있는 분. 그런 분 말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 세력들은 그들이 주는 호감 가진 흔히 말해서 스타 의원들이 많아야 돼요. 예. 그쪽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중에 호감만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묻기 딱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왜 못 막았냐. 그러니까 정우택을 이렇게 첫 타겟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공격 내부적으로 총질하는 사람들이 생길 테고 그러면은 그 바른정당과의 관계를 우리는 또 어떻게 다시 정립해야 되느냐. 막 이런 또 내부적인 또 분란이 생길 테고. 사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근본은 친박당이잖아요. 맞습니다. 친박당이거든요. 친박 그러니까. 골박당. 골박들이 사실은 뒤에서 수렴청정하다시피 권력을 쥐고 있는 정당인데 홍준표가 과연 저렇게 일부 골수 친박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자기가 이렇게 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먹힐까? 저는 그거가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바른정당에서 합류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은 정체성 자체가 친박에 대한 그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고 사실은 바른정당에서 나온 거에 대한 그 국민적인 그 지탄에 대해서 사실은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저렇게 막말제조기한테 지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사실은 생기고요. 홍준표가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홍준표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 막 가는 건가요? 그 레토릭이 부족합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레토릭을 계속 학습시키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를 왜 하는가, 당신들이 정치를 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그 회상하게끔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들은 그런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허접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그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정책과 정치를 진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런 명분도 내용도 철학도 없이 딴지만 걸면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거든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굉장히 허접해 보이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유한국당은 그 자기들이 내부에서 마지막에 누가 남아서 살아남느냐, 그래서 지역구 하나라도 누가 챙겨가느냐 하는 이 밥그릇을 걸고 싸우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의 언어는 이미 정치 언어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는 자신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정치적 용어로 포장해가지고 굉장히 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뒤로 다 자기 그 이익을 챙겨가는 이런 것들이 그 정치의 어떤 부가적인 기능이었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니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오로지 어떤 국가적인 이익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명분에서 이미 져버린 거거든요. 남을 비판해서 자기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시대는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아젠다라든지 정책을 선도할 수가 없다면 잘하는 사람 밀어주기라도 통해가지고 이미지라도 이렇게 왼수, 척살의 대상, 참수의 대상이 아닌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그게 확장성이 생겨서 다시 문재인 정권이 결정적으로 못할 때 빠져나온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어주는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랑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추경하고 정부조직법이에요. 네. 두 개를 국회에서 원만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여당에도 뭔가 이런 거를 조율하는 어떤 인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왕따시키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이렇게 사실상 부려먹는 형태로 뭔가 조율해 갈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얘들이 척살의 대상인 건 맞아요. 아예 존재하지 말아야 될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내년 한 1년 정도 좀 덜 남은 상태에 지방선거를 가서 저는 지방선거까지는 어떻게든지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엄청 노력할 거예요.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바른정당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지역 기반 내에서 누가 뭘 더 해먹느냐에 대한 관점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박지원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둡니다. 문재인 잘하고 있다는 네. 쪽으로 칭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비판 하는 것도 가끔씩은 하지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지금 바른정당과 싸우고 있어서 각을 좀 강하게 세워놓으면 자기들이 최소한 자기 남아있는 지지층 내에서는 시도지사라도 하나씩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까지 여론이 지금 현재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한 70% 이상 넘어가고 예. 그러면서 자기 지역 내에서 뭘 잘 안 오르고 바른정당도 그대로 교착 상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TK,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이런 데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많이 해왔던 야권 분열인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예, 예, 예. 그 야권 분열 상태에서 30%에서 40% 정도 되는 지지율만 이 정부가 갖고 있으면 특히 김부겸 같은 분들 지금 장관 올라갔잖아요. 예. 네. 그쪽 여론은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모든 자치단체장을 싹쓸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나가고 있는 국정 철학과 인선을 보면 지금 대구 경북이라고 하더라도 약 한 70%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예.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지방선거까지 가면 자유한국당 아마 쫄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경북도지사로 안동 출신. 그런데 아까 명정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그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 친박이라고 사실상. 예. 근데 저는 그걸 조금 다르게 봐요. 음. 얘들의 자유한국당의 그 정체성은 살아남기로 저는 늘 처음부터 봤거든요. 친박이든 뭐박이든 어떻게 되든 어떻게 살아도 지금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생존력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그 순간은 홍준표만 봐도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생계형 몇몇 정치- 예. 생계형 정치인이 돼버린 거죠.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처음부터 도대체 이 인간들은 왜 무엇을 이걸 하나인데 생존력 하나 가지고는 타이밍도 너무나도 좋고 거기다가 딱 꽂히는 것도 너무나도 잘 되고 그렇게 보면은 그 친박이라고 해가지고 뭐 굳이 뭐 잘 뽑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무엇을 그러니까 던져도 이 사람 살아남겠다라고 싶은 사람들만 지금 남은 거잖아요. 며칠 전에 그 자유한국당 애들이 강경화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살짝 나왔었거든요.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안 지킬 건가? 약속 지키시지. 지켰으면 좋겠는데. 지켰으면 좋겠는데. 여기 트위터리한 그 달나라 시민 권지영님이 이렇게 올리셨네요. 야당은 전원 의원직 사퇴로 결의를 보여라. 그 정도는 돼야 초강경 대응이지. 국민들은 보궐 준비 끝났어. 아니, 그건 보궐이 아니고 국회 예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니,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국회 예산 차원이죠. 야당이 다 그래서 다시 하자고. 뭐 국회의원 300석 중에서 270석 정도 얻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어찌 됐건 간에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패러다임 안 바뀌면은 그들만 발전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치가 안 바뀝니다. 제 말이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자유한국당에 지금 남은 그 세력들이 괘씸해요. 그리고 개쓰레기 같아요. 그렇지만 실컷 좋던 우리 국민들의 일부고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계속 욕만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같이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너무 힘든 거야 나는. 손 꼭 잡고요. 발로 차근차근 밟으면서 갈 수도 있어요. 최소한 정권이 바뀌고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인식되는 국정농단 사태가 나서 사실 뭐 국정농단이 아니라도 경제 같은 건 엄청나게 망가진 상태로 지금 물려주고 있는 거고요. 빚더미 앉혀놨잖아요. 나라 자체를.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혹시나 그들 중에서도 한 분이라도 제 방송 들을까 봐 이 방송.
다시 말씀드려요.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면이 깎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살인죄를 저질러서도 무릎 꿇고 진솔하게 빌고 사죄하면 마음 한켠이 좀 짠하게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럼요. 없어 이 새끼들은 진짜 네. 짜증나게. 지겨워 죽겠어 진짜. 관련된 트윗 있으시면 하나씩만 읽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MJ 플로우스님의 트윗입니다. 뉴스 보다 보면 야당이 자유한국당만 있는 것처럼 정우택만 무슨 굉장한 선언하듯이 여당 반대 의견을 읽는 화면만 나온다. 대통령 연설보다 더 오래 나온다. 언론은 아직 개혁되지도 않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한 것 같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뭐 지금 야당 찌끄러기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거대 양당 제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당이 민주당하고 지금 그렇죠. 네. 자유당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김연아 포함 사실상의 21석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당을 합쳐봐야 60석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100석이 넘는 정당이기 때문에 정우택이 현재까지는 당대표가 뽑히기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카운터 파트너인 건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맞는데 대상이 너무 허접해. 질이 떨어져 예, 너무 허접해요 진짜. 대상이라고 하기가 우리 입이 좀 왜 죄송하면 우리 몫이야 되는 거야. 좀 급이 맞는 사람을 좀 내놓고. 근데 그렇죠. 비관적인 거는 그 당의 당대표가 뽑혀도 비관적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또 다른 당 대표님들도 좀 근데 그런 건 있죠.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는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정신 하나도 없던 상황이기에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그러니까 당 대선 후보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고요. 네. 지금 현재는 홍준표는 오히려 대선 때 보여준 그 쓰레기성, 재활용 불가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에서도 굉장한 위기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무명이어도요 뭔가 컨텐츠 있는 사람이 뽑히는 게 훨씬 그들한테 낫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우택 이 운영위원장 빨리 안 내놔. 누굴 오라 가라 마라 이 진짜 이 국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좀 더 촘촘하게 정비를 해야 되고요. 법률상으로는 불법은 아니에요. 정우택이 쥐고 있는 게. 예. 관례라고 예, 했으니까. 네, 그래서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안 내놓고 있는 건데 빨리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법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세균 의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민주당 출신이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게 의장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이 정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상임위 구성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이게 원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지만 큰 조정이 있을 때는 한번 또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정우택이 진짜 이 룰을 어기는 거예요. 진짜 완전 양아치 같이 그냥 뺀질뺀질거리면서 빠지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근데 이거는 빨리 뺏어와야죠. 사실. 예.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왜냐하면 이 자리 자체가 국회의 운영과 대통령 인권위를 담당을 하고요. 견임하는 게 상임위원회로 그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직을 하게 돼 있는데 국회 운영은 국회법, 기타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과 하고 줄줄줄줄 나가는 게 정말 이들이 쥐고 있는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좀 전에 했던 홍준표 키워드에서 그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홍준표가 당시에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정당의 원내대표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내대책비라고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받아다가 자기 부인한테 줬던 사건이에요. 예. 예. 받으면 내 돈 되는 거다라는 그때 논리로. 현금으로 네. 현금으로 생겨가지고 그때도 국회 운영위원장은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던 게 관례인데 아까 관례란 말이 나온 것이 바로 이게 허점인 거예요. 관례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찍어서 만들어진 규정도 없는 것 같고 역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정우택도 자기가 그 자리에 내놔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웍세 비슷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뺏어올 수가 없고 정우택이 협조하에 그걸 이양해 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원래는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뭐 이렇게 선출해서 해가지고 합의된 양당에서 당 사이에서 합의된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이게 관리에 따라서 이렇게 뭐 선수가 더 많은 분, 선수가 같을 때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정치 상황이 변했을 때는 위원장이 알아서 다 챙겨요. 그렇죠. 근데 네, 현 위원장. 간사들이 누구냐면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고 자유한국당 김선동 간사고요. 의원이고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고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구성을 한 간사들이 또 위원장을 정우택을
세운 거잖아요.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박완주 의원님이라는 건 오늘 처음 봤는데 박완주 의원님이 계신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됐으면 정우택 의원이 진짜 완전 뺀질뺀질하게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간사들이 각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 정도 될 거예요. 예. 박완주 의원님이 진짜 전투적이시거든요. 이런 정무적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끈질기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들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 리스트만 쫙 봐도요. 강병원, 기동민, 김병욱, 김한정, 박혜련 등등등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정우택한테 압력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 건 그러면은 바른정당과의 관계를 우리는 또 어떻게 다시 정립해야 되느냐 이런 또 내부적인 또 분란이 생길 테고. 사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근본은 친박당이잖아요. 맞습니다. 친박당이거든요. 친박 그러니까. 골박당. 골박들이 사실은 뒤에서 수렴청정하다시피 권력을 쥐고 있는 정당인데 홍준표가 과연 저렇게 일부 골수 친박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자기가 이렇게 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먹힐까? 저는 그거가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바른정당에서 합류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은 정체성 자체가 친박에 대한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고 사실은 바른정당에서 나온 거에 대한 국민적인 지탄에 대해서 사실은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저렇게 막말제조기한테 지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사실은 생기고요. 홍준표가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홍준표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 막 가는 건가요? 레토릭이 부족합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레토릭을 계속 학습시키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왜 하는가, 당신들이 정치를 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회상하게끔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뺀질이가 도망 다녀도 지금 아예 나 몰라 배째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명백. 아까 오늘 방송 초반에 야수님이 이야기했던 정우택 관련한 비리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자가 대한민국 국회에 지금 운영위원장인 거로 있는 거예요. 섬찟한데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만 발목 잡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도 지금 발목 잡기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쪽에 조금이라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장 문재인 정부의 발목 잡는 거 말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홍준표도 저지를 하고 있고 정우택도 비전이 없고 예. 그리고 지금 당권 잡겠다고 나선 후보들 몇몇마다 다 비호감인데다가 여러분들 생각해. 일반 보통 국민이라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치인이 당대표나 어떤 얼굴마다 비슷한 거라면 호감을 느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연아 의원요. 그나마 사실상의 바른정당? 네. 네. 나 좀 잘라주세요. 막 이렇게 읍소하고 있는 분. 그런 분 말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 세력들은 그들이 주는 호감 가진 흔히 말해서 스타 의원들이 많아야 돼요. 네. 그쪽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중에 호감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묻기 딱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왜 못 막았냐. 그러니까 정우택을 이렇게 첫 타겟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공격 내부적으로 총질하는 사람들이 생길 테고. 지금 국회 운영위원장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이더라고요. 안 내놓고 있어요. 개기고 있어요. 계속.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키워드로 만든 건데요. 전통적으로 국회 운영위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여당이 맡아줘야 이게 국정이라는 게 정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스포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심이 국회 운영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게 맞는데 근데 아직까지 정우택은 그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진전도 잘 안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슬슬 피하는 거야. 이거 곧 내놓는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 내에서 운영위원장을 꼭 여당 대표가 맡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장 일당이 맡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두 가지 다 속하지도 않아. 여당도 아니고 제1당도 아니야. 관례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게 그 관례잖아요. 그래서 지난 12월에 정우택이
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고요. 12월에 맡았어요. 그럼 몇 달 안 됐죠. 그런데 5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여당이 바뀌었는데 그럼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내놓고 있고요. 이게 지금 위원 명단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11명, 자유한국당 10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2명, 정의당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100% 정우택이 뺀질뺀질 빼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장도 계속 그러니까 간담회처럼 수시로 연락을 해서 이게 조정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